남상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계대출과 이 사업자대출을 혼동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가계대출이 뭐고 사업자대출이 뭔지 짧게 설명드릴게요. 먼저 우리가 보통 그 전세자금 대출이나 혹은 개인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주택을 매수하면서 받는 대출, 그 다음에 그 주택을 매수하고 나서 전세 퇴거자금 용도나 아니면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받는 대출을 대부분은 이제 가계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모든 게 가계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사업자 대출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에 관련돼서 쓰기 위해서 받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좀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, 그걸 분류를 해서 뭐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, 이런 거를 분류를 하실 줄 알면 편하실 게 뭐냐면, 예전에 8.2 대책 나왔을 때 17년 8월 2일 날 대책이 나왔을 때 서울 지역에 이제 40%밖에 안 된다라는 규정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에, 규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 가계자금이 막혔으니까 사업자금 대출은 된다, 이렇게 우회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대출을 분리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규정을 좀 알고 계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, 뭐냐면 지금 DSR 규정이 강화됐다,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 DSR 규정이 강화된 건 대부분 이제 가계자금에 대한 대출의 규제가 강화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가계자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거고, 내가 만약에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DTI나 DSR은 조금 더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사업자 대출이 있고 개인 대출이 있다, 이렇게 했을 때 보통 개인 대출 할 때는 DTI나 DSR이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. DTI나 DSR이 뭐냐면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, 쉽게 생각하면. 근데 DTI나 DSR을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기존 대출이 있는데, 사업자 대출이 있는데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DTI나 DSR 같은 경우 산정을 할 때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맞지만, 자세히 보시면 가계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에요. 가계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기존 대출이 보유한 게 있다라고 해도 내가 사업자 대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가계자금 대출 DTI나 DSR 산정을 할 때는 빼고 해요. 그걸 계산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나 대부분은 자동으로 계산이 안 하게 되어 있는데, 내가 소득이 초과가 됐다 이런 경우에, 그러면 소득을 그러니까 DTI나 DSR이 초과가 됐다 그러면 소득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. 그러면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을 해도 되지만 합산이 안 된다, 이런 경우에는 혹시 내가 지금 DTI나 DSR 산정한 것 중에 가계자금, 사업자금 대출이 있는 게 한번 따져보세요. 그러면 사업자금 대출이 혹시 혼동된 게 있다 그러면 은행 담당자한테 이거는 사업자금 대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별도로 분류를 해주시거든요. 근데 대부분은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전번에는 안 된 경우가 발생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 분류가 안 됐으면 별도로 분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내가 개인 대출 받을 때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받을 때는 기존에 사업자 대출을 받았을 게 있으면 DTI나 DSR은 그거는 대출은 빼고 계산한다 보시면 돼요. 빼고 계산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런 걸 받으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받고 나서 혹시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, 아니면 앞으로 내가 담보대출도 건수가 많은데 혹시 신용상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의 신용평가하는 회사는 나이스지킴이와 올크레딧, 이 두 군데에서 신용평가를 하고 있어요. 나이스지킴이와 올크레딧, 이 두 군데에서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데,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사업자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요거는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개인 명의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신에 보통 개인 신용등급도 있고 사업자 신용등급 있잖아요. 사업자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줄 수 있겠죠. 아무래도 신용보다는 담보대출 받는 게 영향이 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개인 대출이랑은 별도로 분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DTI나 DSR 산정할 때도 개인 대출과 사업자 대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
신용등급 관리하는 면에서도 개인대출과 사업자대출은 별도로 분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계자금대출과 사업자금대출을 구별을 못 하시는데, 가계자금대출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가계자금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사업자금대출은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를 했다 그러면 사업자 대출이라고 분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나 내가 대출을 알아볼 때나 아니면 등급을 확인할 때나 이럴 때도 가계자금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이 혹시 분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걸 분리해 달라든가, 혹은 소득이 초과됐다나 이런 경우에는 좀 분리를 하셔서 금융권에 요청을 하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대부분은 정확히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안 된 경우는 요청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가계자금대출과 사업자금대출에 좀 다르다는 거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이 가계자금대출과 사업자금대출은